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편으로는 요 근래 이제 좀 설레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보시면서. 왜냐면 비트코인이 간만에 5만 달러를 찍었어요. 5만 달러를 찍고 뭐 4만 9천 불 초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이제 머무르면서 옆으로 밀고 있으면서 우리가 투자한 알트코인들이 사토시 마켓에서 약간 아주 야금야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사실은 뭐 시장 장세가 지금 거꾸러져서 나쁘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다만 이제 경계해야 할 시점은 27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결론 도출해서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2분기 GDP가 나오거든요. 2분기 GDP 갖다 또 말씀을 또 하실 거고 하우징 마켓 데이터에 관해서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에 관한 힌트를 아마 말씀하시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이런 것도 아마 이게 나올 텐데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분이 결론 도출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견해를 예측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는 뭐냐면 27일날 잭슨홀 미팅에서는 힌트다운 힌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9월 FOMC에서 조금 디테일한 건 나오지 않을까라고 견해가 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부채 한도 협상이 9월 달에 이것으로 뭐 셧다운이 어쩌느니 이렇게 해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 가상자산 마켓이나 주식시장에 조금 안 좋은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한편으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고 9월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 어느 순간이 되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을 빌미로 해서 아마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베스팅닷컴에 오죽하면 이런 집이 있을까요? 이런 카툰이 등장을 했을까요? 롤러코스터. 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상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쁘지 않게 뭐 1% 정도 다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있어요. 종합 주가 지수가.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만 어쨌건 경계는 항상 해야 되고 잉여 현금은 항상 비축을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9월 달에는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전체 물량은 다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잉여 현금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냥 내비두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진 하나가 있는데 델타라고 여기 써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테이퍼에 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니까 델타가 한 방 탁 치죠. 스트레이트를 날리죠. 되게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이 사진을 인베스팅닷컴에서 올렸는데 저는 이 사진대로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결국 변수는 뭐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얼만큼 되냐가 이제 변수가 되겠죠. 9월 어느 시점까지도. 근데 어쨌건 이게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잠잠해지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홀딩자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지금 바로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한 번의 반등이 있었잖아요. 한 번 크게 반등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두 달 안에, 두 달 안에 새로운 지갑이 추가가 될 거고, 거기에선 이제 덱스가 브라우저에서 이제 연동이 될 거고, 그리고 디파이 크립토도 여기서 이제 수용이 될 거다. 그래서 디파이 섹션이 아마 들어가나 봐요. 그렇게 들어가고, 멀티 네트워크도 지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500만 명의 어떤 추종자들이 베이직 어텐션 이 베이직 어텐션 브라우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차티스 중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이틀 전에 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립을 한 다음에 좀 약간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 댓글을 거기다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호재가 앞으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이미 투자하셨거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에 접목을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로 엣지에서 이제 뭐 코로나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뉴욕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만 명의 선생님들과 그 학교 스텝들이 백신 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잡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죠, 의무. 그러니까 맞을 사람 맞고 맞기 싫은 사람 맞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100%다 맞아야 된다. 맞기 싫으면 직업을 관둬라.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말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이면에 뭐가 있을 거고 백신 접종이 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델타 변이 이후에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면 아마도 주사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인체에다가 뭐 하지 않을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후행해서 나중에 이제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모든 다국적 기업, 거대 기업들도 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그리고 인도에 관해서 아마 WRX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거는 인도 정부에서 오피셜하게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해서 세금 섹션이 도입될 거다. 다음 세션에는 이게 도입될 거다라는 얘기가 오피셜하게 나왔어요. 세금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제도권 수용한다는 얘기고 거래소에 관해서 제도권에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댓글이 달렸어요. 밑에 뭐라고 이제 댓글이 달렸냐면 인도 정부 투자자에게 상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암호화폐는 정부의 수익원이 될 것이다. 저도 이런 말씀을 누누이 계속 드렸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대중들을 위해서 탄생했다라고는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해요. 블록체인이라는 이 자체가 뭐 탈중앙하다, 뭐 자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중앙 집중화를 더 중앙 집중화 시키기 위해 공고히 다지기 위한 하나의 전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앞으로의 이제 세상이 다가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에서 가져가는 수익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를 위해서. 집값이 지금 급등하는 거는 서민을 위해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이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구나, 2억이 올랐구나,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나중에 종부세도 내야 되고 많이 내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 이제 좋아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식료품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내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에 내 삶의 질 수준이나 10년 후에 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을 때 삶의 질 수준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 가상자산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자산에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은 해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좀 현금이 많이 녹아내려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토니가 이 차트를 올렸는데 그 플랜 B에서 올해 연말에 어느 정도 갈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3만 달러 위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다가오는 장세, 9월 장세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파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 오파를 찍는 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 달이 될 건데 최소한 비트코인이 아무리 못해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파 가장 최고점에서 12만 9천 달러 정도는 찍을 거다. 이게 13만 달러로 환산하면 이게 프리미엄 싹 다 빼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프리미엄 싹 다 빼고 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비트코인만 프리미엄 싹 다 뺀 가격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펀더멘탈 강한 알트코인이 시세가 저는 이거보다 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계산하셔가지고 내가 한 익절은 어느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하면 아마 대충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왁스코인이 막 반등하니까
에이다 코인이 반등하고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은 왜 안 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 그 차례와 때는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간 코인에 뭐 빨간색이 보인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쉽사리 바꿀 시즌은 분명히 아니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분은 뭐 당분간 올라가겠지만 뭐 한 차례 이제 큰 조정이 오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급격한 상승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후반 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제가 어떻게 사진 캡처하다 보니까 사진이 이제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근데 미국 GDP가 이 쿼터 GDP가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관해서 금리 인상 기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독일은 GDP에 관해서 이제 예견된 게 나왔어요. 여기 콘센시스에서 이제 발표된 게 뭐냐면 3.3%.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이제 하향된 거를 발표할 거다. 3.3%라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유럽에서 나온 GDP 지수가 있으면 보통 트렌드는 거의 유사하게 쫓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독일에서 나온 GDP 예상 지수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이번에 나오면 GDP가 만약에 나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관한 거는 언급을 이번에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퍼즐을 맞히는데 하나의 그냥 소스로 보시고 그건 뭐 막상 당일날 가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포브스지에 이제 한마디 더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개중엔 있을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FDA에서 파이자 백신에 관해서 이제 승인을 내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 뉴욕시에서도 사람들한테 모두가 다 백신 맞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백신 접종이 백신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백신이 나중에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백신 말고 다른 걸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뭐 섣부르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하나의 통제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정부가 아마 이대로 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단기적인 뭐 하루 이틀짜리 트렌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큰 범주 내에서 달달 이런 거나 이런 거에 뭐 이슈적인 거를 대입해서 저는 결론 도출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영상을 보시고 좀 괜찮다 그냥 볼만하다 이러시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오코인이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전 이제 네오코인에 투자했던 이유가 중국 정부에서 BSN 메타를 BSN 아마 그 조직을 설립한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BSN에서 폴리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그거를 위시해서 여러 개의 코인이 움직여요. 뭐 대표적인 게 네오코인, 온톨로지, 뭐 이오스라든가 뭐 테조스라든가 몇몇 개 이제 해외 코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측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이 XRP라고 저는 칭해서 XRP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XRP 대비 6분의 1만큼 제가 오늘 환산을 해보니까 XRP 대비 6분의 1만큼 제가 네오코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국 코인이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중국 GDP, GNP 성장률을 2030년까지 환산을 해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 뭐 샤오미가 지금 핸드폰, 모바일폰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듯이 뭐 중국 정부에서 뭐 블록체인을 뭐 이렇게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면에 있는 실상을 보자는 거죠. 향후에 그게 반전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나 대중이 알아볼 수 있는 뉴스나 소식이나 긍정적인 뉴스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예. XRP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송에 되게 오랫동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투자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에이다 코인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XRP 대비해서 수익률로 따졌을 때. 근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 플레이어 네트워크라든가 그 외에 다른 코인도 에어드랍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XRP도 소송이 결국에는 뭐 합의가 나든 뭔가 결론 도출이 분명히 날 거예요. 나긴 날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소송을 질질 끈다는 얘기는 대물이란 얘기예요. 대물이란 얘기. 그러니까 한 큐에 아마 뽑아 낼 거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쉽사리 여기서 올라가는 코인에 XRP를 팔아버리고 타지 마시고 네오코인도 뭐 익절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라면 조금 장기적인 트렌드 면에서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팔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플랜 B에서 예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크립토 토니가 얘기한 거랑 그 오파 차트랑 이거랑 가만히 대입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건데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명인이라고 하는 차티스트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채굴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다 전적으로 말을 하는 게 12월에 비트코인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13만 달러 위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9월은 뭐 소강 상태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건 10월부터는 10월달, 11월, 12월 요것만 보셔도 6만 3천, 9만 8천, 13만 5천 달러 요것만 보셔도 대충 흐름이 큰 범주 내에선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분이 플랜 B에서 예측한 이거는 틀렸죠. 사실은 5만 달러 한 번 찍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평균가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요대로 숫자가 정확히 맞진 않지만 요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왜 10월 달부터 이제 9월 달 이후에 10월 달부터 가파르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부채 한도 협상으로 아마 9월 달에는 시장에 공포심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셧다운 얘기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시간차를 두고 10월달 어느 순간에 아마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얘기가 나오고 인프라 법안 통과 얘기가 또 나올 거고 하원에서 통과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바이든 행정부 3조 5천억 달러인가? 그것에 관해서 이제 나오면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하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은 10월 중에 이게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네오 스마트 이코노미 여기 보시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영어방이긴 하지만 한글방도 있어요. 근데 한글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에 들어가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건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